그 확률이 생각보다 안 쉬워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 우리가 자 용어부터 좀 배워야 되는데, 자,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교재 42쪽을 보시면 몇 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험 같은 거 돌리는 거를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관찰하는 거, 이런 행동,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 하나하나를 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겠어? 우리가 주로 하는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행동이냐? 결과 자체는 랜덤하게 나오는 걸 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데 시행이 되려면 확률이 랜덤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동등해야 되는 거고. 맞지? 결과가 랜덤하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부터 6까지를 던져. 그러면은 뭐 10번 했을 때야 빈도가 다르게 나오지만 한 1200번 정도 했어. 아니 12000번 정도 했을 때 1 나오는 횟수가 2000번, 2 나오는 횟수가 2000번 이 정도 나오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나름 동등한 확률을 가지는 그런 시행을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용어를 물어본 일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시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를 시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표본 공간이 있고 사건이란 게 있고 막 얘기가 많은데,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시를 그냥 들자.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용어들을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요 행동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시행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자, 뭐냐면 집합인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대문자 S를 씁니다. 집합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통 공집합인 경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이 되는 결과물이 없는 시행 같은 건 보통 하지 않으니까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 S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은 이 S의 부분 집합. 지금으로 치면 어떤 애들이죠? 뭐 있어요? 공집합도 있고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 있고,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1, 2 나오고 1, 3 나오고 이제 원소 2개인 거 붙어서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애들을 싹 다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져. 그럼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야? 2, 4, 6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1, 3, 5인 거야. 그런 식으로 사건이라는 건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시행에서 이거 표본 공간에서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사건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사건 중에서도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사건은 어떤 애냐면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거.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뭐가 있어?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5 나오는 거, 6 나오는 거 있지. 그리고 걔들을 합집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사건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꼭 하나 나오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지. 그럼 뭐가 돼? 실제로는 원소가 1, 2, 3, 6인 거야. 맞지? 그래서 원소 4개로 이루어진 집합,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표본 공간은 전체 결과, 요거 전체에 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써놓은 게 표본 공간이 되고,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건의 그 구성 요소는 사실은 근원 사건으로 돼 있죠. 하나하나씩짜리로.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집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합집합이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부분집합, 구성의 합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은, 보통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원소를 가지는데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전사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전사건은 뭐겠어? 전사건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경우겠죠. 맞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했을 때 S가 나오는 경우. 공사건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 요거를 전사건, 공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 사람이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고, 맞죠? 맞아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고,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고,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집합들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여러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쳐봐. 7 이하가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쳐. 그럼 7 이하는 뭐죠? 1, 2, 3, 4, 5, 6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7 이하가 나오는 경우, 나오는 사건, 이런 애들이 전사건이 되는 거겠죠. 왜? 이거 되는 케이스를 다 모아보면 전체 집합이 나오니까. 맞나요?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 반대로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쳐봐. 주사위에 눈 던져서 7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오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공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용어들은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용어 연습부터 하는 거야.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용어 외워야 되는 거, 실제로 암기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배반 사건은 어떤 느낌이에요? 배반 사건.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합으로 치면 뭐냐? 이게 그 집합으로 치면 서로소예요. 서로. 자, 우리가 사건 A가 있다고 쳐봐요. 자, 봅시다.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이제 용어들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합사건이 있습니다. 합사건. 합이죠. 뭐겠어요? 집합으로 치면 합이 뭐예요? 집합에서 합은 합집합이겠죠? 그래서 A 또는 B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는은 뭐랑 같다고 하죠? 또는을 바꾸면 이렇게 기호로 쓰면 집합으로 쓰면 합집합이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해서 기호로, 그러니까 기호가 말했지만 사건은 기본적으로 집합인 거예요. 결국 맞죠, 여러분? 사건의 결과물은 집합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집합 기호 이용해서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합사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합집합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곱사건은 뭐예요? 곱사건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리고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교집합인 거죠.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때 그리고라고 연결되는 케이스들은 곱사건이라고 해서 교집합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기호 자체가 AB가 집합일 때는 합집합, 사건일 때는 합사건, AB가 집합일 때는 교집합, 사건일 때는 곱사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곱사건과 이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사건 A와 사건 B의 관계겠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이겠죠. 맞아요?
요런 사건을 할 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둘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건 관계야. 맞지? A, B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건 A는 주사의 눈이 5의 배수인 경우고 사건 B는 3의 배수인 거야. 그럼 얘는 5만 나오고 얘는 3, 6만 나오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배반 사건이 되죠. 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서로소 관계인 거야. 서로소 관계 맞지? 서로소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사건이 있죠. 여사건은 잘 알 거야. 여러분 여사건이 뭐겠어요? 당연히 여집합이겠죠? 맞아 아니야? A의 반대겠지. 맞아 아니야? A가 일어나지 않는 거. A가 X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집합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집합에서 배웠던 그 집합이라고 사건 자체를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 그럼 우리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말했듯이 전체의 이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라는 케이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넣으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져. 한 개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요. 우리 대충 압니다. 당연히 6분의 4겠죠. 근데 이걸 이제 예쁘게 쓰면은 NS는 얼마다?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6개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6의 약수가 나온다 자체를 사건 A라고 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는. 좀 예쁘게 쓰려고. 그러면 NA가 뭐가 되는 거야? 1, 2, 3, 6이니까 몇 개야? 4개지. 그러므로 PA는 6분의 4에서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용어를 좀 더 이제 배우는 거죠.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식을. 이런 기호적 약속을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첫 번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용어들을 연습을 해봅시다.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뭐 용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지금 막 10분, 20분 투자해서 보고 가면 그 다음 편해. 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래. 사건 A가 어떤 애예요? 여러분, 소수의 눈이 나온대. 자, 사건 S,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돼? 주사위 눈을 던지는 거니까 1, 2, 3, 4, 5, 6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건 A는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2, 3, 5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거. 사건 A가 배반 사건인 놈의 개수를 구하래. 자, 배반 사건인 애들은 어떤 거예요? 여사건을 구하면 나오겠죠. 일단 여사건을 구합시다. 여사건을 구하면 1, 4, 6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이 다 얘랑 배반이겠지. 그래서 여사건이 나오고 여사건의 부분 집합이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공집합 1, 4, 6, 1, 4, 1, 6, 4, 6, 1, 4, 6. 그래서 여러분 배반 사건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에 3, 여사건의 자 배반 사건의 수라는 거 뭐다? 여사건의 부분 집합의 개수. 그렇지. 집합의 개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사건의 원소 개수가 몇 개야? 3개니까 요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 우리 배웠죠? 몇 개다? 2의 세제곱해서 8개다.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1번이고요. 자, 그래서 1-1번, 1-2번 밑에 문제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처음이니까 같이 해봅시다. 우선은 1-1번부터 해볼게요. 자, 1-1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20장 있어요. 여기서 한 장을 뽑아. 근데 A는, 그러니까 전체 S가 그럼 얼마야? 1부터 20까지인 거야. 됐어요? 집합으로 보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8의 배수인 사건이 A래. 그럼 A는 어떤 애인 거예요? 8, 16, 요 두 개겠지. 그 다음에 홀수인 사건이 B야. 그럼 B는 1, 3, 5 해서 19까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18의 약수인 사건이 C래. 그럼 18의 약수니까 얘는 1, 2, 3, 6, 9, 18이 나오겠지. 자, 이 중에서 배반 사건인 걸 고르래. 기억. A랑 C는 어때요? A랑 C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교집합 없잖아. 자, A교 C가 뭐예요? 공집합이니까 배반 사건 맞습니다. 니은 A와 C. A와 1번은 기억 A와 B구나. 미안. 자, A와 B. 얘도 보면 짝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 맞으니까 맞고요. A교 C도 공집합 맞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디귿 B교 C는 누가 나와요? 해보면은 홀수인 1, 3, 9가 나오니까 공집합이 아니죠.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니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고요. 집합 기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수화에서 집합을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2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 A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S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볼게요. 앞면 뒷면이잖아. 원래 이거 앞면 뒷면은 H랑 뭐 T로 쓰는 편인데, H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앞이고 T가 뒷면이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S는 어떤 거예요? S는 2번을 던져서 둘 다 앞이 나오기도 하고요. 앞이 나오고 D가 나오기도 하고요. D가 나오고 앞이 나오기도 하고요. 둘 다 D가 나오기도 하죠. 요게 지금 말하는 표본 공간이 됩니다. 전체 집합이 돼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집합 A는 어떤 애예요? 그 중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거니까 앞면 2번 나오거나 뒷면 2번 나오는 애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얘랑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여사건이 몇 개야? 여사건의 원소 개수가 2개겠죠. 누구? 앞, 뒤랑 뒤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반 사건의 개수는 방금 한 것처럼 요 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래서 2에 2제곱해서 몇 개? 4개가 되겠죠. 요런 식의 그림으로 푼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하라고 하면 어떤 애요? 자, A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게 앞, 뒤랑 뒤, 앞이고요. 그래서 배반 사건을 하라고 하면 공집합,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는 거, 뒤, 앞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앞, 뒤, 뒤, 앞 다 있는 거. 요렇게 해서 몇 개? 요게 지금 배반 사건이죠. 얘가 여사건, 얘가 배반 사건. 요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떤 느낌이지?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사건과 배반 사건을. 개수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겠지만 요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자, 그리고 나서 1-3번 볼게요. 자, 자는 사람 일어나. 자, 표본 공간 S의 원소가 1, 2, 3에서 8까지 있는데, 자, A라는 사건은 원소를 2, 4, 6, 8 가지고요. B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집합 문제 푸는 느낌이라니까? 그죠, 여러분? 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봐요. 표본 공간 S의 사건 중에서 A와 B와 모두 배반이기 바란대. 그러면 A랑 배반이려면 어떤 애를 원소로 가지는 거죠? 자, 여기서 A랑
여사건이 A 여사건이 뭐야? 1, 3, 5, 7이야. 그리고 B의 여사건이 2, 5, 8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얘랑도 배반이고 얘랑도 배반이라면 얘랑 교집합이 없는 거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얘랑 둘 다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사실은 요놈의 교집합인 원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A 여교, B 여는 누가 있어요? 5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부분 집합들이 뭐가 된다고?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밖에 없어요. 배반 사건 개수는 공집합이랑 5랑에서 2개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야. 얘랑 뭐라고? 얘랑도 교집합이 없고 얘랑도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둘의 그리고 연결인 교집합. 요게 지금 돼야 얘들 A, B랑 배반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반 사건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사건을 구해서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 배반 사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자. 아우 덥다 이제. 더워 씨. 딱 자기 좋다. 이 정도 날씨면 진짜 침대에서 나오기 싫은 그 정도 기온인데 지금. 와 씨. 도시 너무 따뜻해. 저 화장실 좀 갔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기본 용어 연습을 일단 먼저 했어요. 근데 기본 용어는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쉬운 문제로 나오는 거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라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확률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확률 계산하려면 결국 다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잘해야 돼요. 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아이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이라는 걸 할 건데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오늘 화요일이지? 요거 하고 하면 되겠다. 자,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이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PA를 하는데 이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근원 사건 하나하나당 발생할 확률이 똑같으니까 가능성이 그 근원 사건의 개수들 분의 A가 가지는 근원 사건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그 비율을 확률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개 던져. 주사위 2개를 던져요. A 주사위, B 주사위 던져. 그러면 이게 그래서 결과물이 순서상으로 나오죠. 맞죠? 그래서 11 나오는 것부터 66 나오는 것까지 총 몇 가지 근원 사건이 있죠? 근원 사건이 몇 가지 결과물이 있어. A 주사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두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니까 6 곱하기 6해서 몇 개 나오냐고. 36개가 나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전체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가 36가지인 거야.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자,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 이런 거 우리 경우의 수에 구했었지. 우리가 수하할 때 경우의 수 이런 문제 풀었잖아. 자, 7 되는 거 손으로 직접 구했다고. 몇 개 있어요? 1, 6부터 해서 어디까지 있어? 2, 5, 3, 4 해서 어디까지? 6일까지 있겠지. 그래서 몇 개 있어요?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되는 사건이 있다고 되는 사건의
그건 사건 개수가, 이건 A라고 치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6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NA가 6인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의 확률은 얼마라고 한다고? 전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36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36분의 6분에서 6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뭐겠어? 계산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야. 현실에서 실제로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게 발생하나요? 안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그래서 분명히 6분의 1이래. 6분의 1이래. 내가 6번 하면 한 번은 나와야 되잖아. 한 번 나와요? 아니지. 안 그러지. 맞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일단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을 배웠다는 건 다른 확률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른 확률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자, 통계적 확률은 어떤 애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뭐, 요즘에 어떤 스포츠 많이 봐요? 야구를 보나 축구를 보나 뭘 봐요? 보는 거 있는 사람. 야구 보는 사람? 야구 아무도 안 봐요, 요즘에? 야구 틀딱 스포츠야? 야구는 안 보는 것 같고. 축구는? 야구도 안 보면 축구도 안 볼 것 같거든? 뭐 보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웹툰만 보나요? 아, 웹툰만 보나? 웹툰이나 웹소설만 보나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 롤을 봐. 야, T1이 이길 확률을 구하래. 여러분 확률은 어떻게 보여? 나는 좋아하는 팀이 T1이니까 해볼게요. T1이 이길 확률을 구하래. 확률이 있어요? 그걸 계산할 수 있나? 그게 사실은 경기를 이기려면 경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수학적인 요소로 뽑아내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서 확률을 구해야 돼. 가능해? 얘의 컨디션과 얘의 신체 상황과 피로 지수와 상대방과의 상성과 캐릭터가 골랐을 때 뱀픽에서의 정확도와 막 이딴 걸 다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해서 승률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죠.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계적 확률을 쓰는 건 뭐냐면 이게 누가 봐도 수학적으로 변수를 다 계산해서 구할 수 없는 거에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잖아. 막 승률 이런 얘기 하잖아. 승률은 결국 뭐예요? 승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확률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월드컵에서 T1이 이길 확률이 매우 낮았죠. 젠지전 할 때. 왜? 10판을 해서 10판을 다 졌거든. 그러면 10판 기준으로 승률이 몇 프로예요? 0%거든. 그럼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승률이라는 건 승률을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뭐 야구 선수 타율도 생각해봐. 타율을 하려고 해. 얘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게 선수마다 투수마다 달라지고 제가 컨디션, 내 컨디션 따라 달라지고 내가 그날 상황도 달라지고 내날 기분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힘드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수학적으로 확률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뭘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그냥 통계치를 봅니다. 어떻게? n분의 rn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횟수 중에서 그 일이 발생한 횟수를 결과물로 쓰는 거예요. 과거 기록을. 그러니까 타율도 어떻게 되겠어? 타석에 나간 횟수, 타율이 원래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얘가 타율이 5할이 되는 엄청 잘 치는 선수래. 그러니까 얘가 치면 두 번 치면 한 번은 안타 칠 것 같대. 그 계산이 얘의 막 신체적인 수치랑 다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타석에 10번 섰을 때 5번 안타를 치더라. 이 얘기라고. 타율은. 승률은 뭐야? 경기수 대비 이긴 경기수야. 그냥 그렇게 퉁쳐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모델을 그 연산 모델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복잡한 일이고 그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통은 어떻게 한다? 저런 수학적으로 분석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수 대비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수학적인 확률이 아닌 통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은 예를 들어 봐봐. 8월 달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슈퍼컴퓨터가 막 연산을 하겠지. 모델을 만들어서 연산을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 한 100년 동안 8월 달에 8월이 며칠이 있고 그 중에서 비가 온 날짜가 며칠이야. 그러면 8월에 비가 올 확률은 대충 요 정도다 라고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못 구하면 바보야. 이거는 진짜 바보가 된다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 보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근데 n이 어떻게 돼야 돼?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실제로 주사위를 12,000번 던진 거야. 그랬더니 1이라는 135가 각각 2,300번, 뭐 1,600번, 그 다음에 2,000번 나왔대.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수학적 확률은 당연히 얼마예요? 수학적 확률은 6분의 3에서 2분의 1이죠. 근데 실제 이 통계적 확률은 지금 얼마인 거예요? 해봤더니만 12,000분의 얼마인 거야? 5,900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 2분의 1보다 조금 작게 나왔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통계적 확률로 구한 거고 그냥 6분의 1 때리면 그러니까 6분의 3으로 하면 수학적 확률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걸 통계적 확률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넌 이런 거는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거라고. 근데 아까 말한 타율 같은 거는 수학적 확률로 못 구하니까 반대로 통계적 확률로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지금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이 빠졌나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이 있거든요. 기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 기하학적이 아니지. 기하적 확률이거든요. 확률이 있는데 이거 그림으로 하는 거 있거든.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안 나온 거 보니까 안 하나 보다. 교육과정에서 원래 들어갔다 안 나왔다 해서 안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많이 나오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니고 뭐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기하적 확률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그 점을 하나 찍는데 그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풀더라 이거 이 점 하나를 찍어. 그래서 이런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고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그럼 여러분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심보다 이게 원래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 여기 위일 때는 무슨 삼각형이 나와? 직각. 직각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예각이 나오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돼? 둔각. 그래서 면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넓이나 길이로 푸는 거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 P가 여기 찍힐 확률이 다 동등하다고 쳤을 때 전체 확률이 요 길이가 1이라고 치면 전체 확률이 요 넓이인 1 곱하기 1에서 1이 전체 넓이야. 맞지?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P점의 영역의 넓이가 얼마지? 얼마예요? 8분의 8이죠. 3.14 나누기 8인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럼 대충 뭐 0.4 이렇게 나오겠지. 4보다 좀 작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전체 면적 대비 내가 말하고 있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범위, 면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적이나 길이로 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안 나오나 봐. 교재에 없는 거 보니까.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 있거든. 근데 여기서 안 다루네? 왜 안 다루지? 근데 둔각을 구하려면은 원주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길이잖아. 이 선은 사실 면적에 영향을 줘 안 줘? 선의 길이, 선의 면적은? 없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선은 좀 웃기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게 무수히 많잖아. 점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선 자체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야.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려 하면 0인 거야 사실. 이상하지. 0이 일 없잖아. 근데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사실. 좀 애매한 거지 그런 거에서. 왜 0이냐면 요 개수 대비 전체 개수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면 0이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아무튼 이건 무시하고 통계적 확률까지 있는데 솔직히 통계적 확률도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할 일은 뭐겠어요? 수학적 확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확률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확률의 식을 다시 쓸게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적어도 음수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제일 클 때가 그 다음 언제예요? 얘랑 얘랑 같아질 때니까 1이죠. 그래서 1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150% 확률로 발생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과장돼서 그렇게 표현하긴 하잖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맞지? 그거 빼고 300%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300% 확실한 일은 없죠. 최대치는 100입니다. 그냥 그거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 자, 전 사건이 아까 뭐였어? 전 사건이 뭐였죠? NA가 NS랑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전 사건은 확률이 얼마겠어요? 1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공사건이라고 했어요. 맞죠?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은 반대로 자, 전 사건은 NA가 NS랑 같으니까 확률이 얼마다? 1인 거고 공사건은 공집합이라서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요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런 얘기입니다. 딴 얘기 아니에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진짜 별 얘기 아니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 확률이 어떤 애가 있고 확률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를 해본 건데 말은 번지를 한데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풀면 이해가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예제 2번을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확률의 개념은 쉽거든? 뭐가 어려울까요? 문제? 응용? 이게 어렵지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NS는 그나마 쉬워. NA를 구할 때 사건을 더럽게 주면 내가 그때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막 다 써가면서 이 NA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NA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NA를 못 구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A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NA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쵸?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경우의 수를 다 써서 구해야 되거든. 자, 눈 뜹시다. 실제로 문제 푸는 걸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자고.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일단 어떤 시행을 하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S가 어떤 애가 나와요? 1,1. 주사위 첫 번째 게 1 나오고 두 번째가 1 나오는 것부터 6까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와요? 36개. 그렇죠. 36개가 나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번. 자, 사건 A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8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봤듯이 2, 6부터 시작하겠죠? 2, 6, 3, 5, 4, 4, 5, 3, 6, 2 해서 몇 개 나옵니까? 5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NA가 5개가 나오니까 구하고자 하는 대문자 P입니다.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36분의 5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로 경우의 수 구하기 쉬운 문제일 때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문제의 난이도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쉽냐 어렵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두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B를 보면 홀수가 나오는 게 1, 1, 1,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 5로 끝날 거야. 자,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B를 구하라고 하면 36분의 9에서 얼마?
4분의 1. 4분의 1이다 라고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됐죠? 이런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1번, 2번, 3번 있거든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가 2-3번 하나만 할게요. 2-3번 하나 하고 남는 거 여러분이 2개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쉬는 시간 이번 좀 긴 타임 가질게요. 자, 2-3번 봅시다. 이게 이제 뭐랑 엮여서 나오면 물론 맨날 하듯이 그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판별식 쓰는 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자 주사위 AB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을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5b는 0이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a제곱이 5b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몇 개 나와요? b가 1일 때는 a가 3, 4, 5, 6이 될 거고요. b가 2일 때는 a가 4, 5, 6이 되고요. b가 3일 때는 a가 또 4, 5, 6이 되고요. b가 4일 때는 a가 20보다 커야 되니까 5, 6이 될 거고 b가 5일 때는 a가 6, b가 6일 때도 a가 6이겠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14개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온다고? 14개 나오나요? 네. 둘, 넷, 일곱, 14개.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자, 전체 개수는 6 곱하기 6 해서 몇 개예요? 36개죠. 자, 표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고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14개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사건 A의 확률은 18분의 7. 이렇게 해서 18분의 7이라고 쓰면 끝난다는 거죠. 매우 쉽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요 정도 수준은 쉽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2-1번, 2-2번을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만 자고 응? 아무리 확통이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수능 칠 때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고 나는 어차피 정시갈 거라 내신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도 배워두고 풀어봐. 그러면 못하니까. 응? 여러분이 몸 자체를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몸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지금부터 약간 고등학생 공부, 고3을 향해 가는 공부 습관을 들여가는 거야. 내용 자체가 쉽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 2개 풀어서 채점해 보시고 별 문제 없으면 50분에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나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